사우디 아람코 수출 가격 인상. 최근 자국 내 휘발유 등 연료유 가격을 낮추기 원하는 미국 등 주요 원유 수입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새 변종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미 연준의 분위기도 유가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거기에 오펙 플러스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수요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고, 석유 시장이 2022년 초에 공급이 초과될 수 있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되었던 다음 달 공급 증가를 계속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아시아와 미국으로 배송되는 모든 원유 등급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오미크론 변종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수요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람코의 CEO는 인터뷰를 통해 장기 수요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면서 시장이 오미크론에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사우디는 원유 수출의 60% 이상을 아시아에 팔고 있으며 중국, 한국, 일본, 인도가 가장 큰 구매자입니다. WTI 유가는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할 분위기이지만 섹터 내 회사 주식들은 예전처럼 하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S&P 석유 섹터는 미국 벤치마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S&P 지수의 상위 10개 주식 중 3개는 석유 회사인 DVN, MRO, FNG입니다. 전문가들은 석유 생산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변경하여 생산 성장을 늦추는 대신 부채를 상환하고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사용하면서 최근 유가 하락보다 주가 하락이 둔화되면서 둘 사이의 갭을 줄여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회사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약 절반 정도만 현금 흐름에서 새로운 탐사나 시추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에게 더 많은 현금을 돌려주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급격한 공급 증가는 없을 거라는 의미이며 장기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만큼 하락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변동성이 컸었던 소형 회사 VET가 최근 유가 하락에도 그전보다 잘 버티는 이유 역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란 핵 협상, 오미크론이나 전략 비축유 방출, 그리고 파월의 가속화된 금리 인상 시그널 등과 함께 앞으로 유가 하락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벤트는 최근 다시 시작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 결과입니다. 성공적으로 타결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 해제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지난 봄에 6차례 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룬 사항에 대한 입장을 모두 철회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이란 핵 합의 불발 시 더 강력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맞서면서 둘 사이의 기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생산량,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도시 폐쇄나 여행 제한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 등 각국은 여행 규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앞으로 몇 달 동안 제트 연료에 대한 수요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 사태 때처럼 광범위하고 오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변종 출현에도 오펙 플러스는 기존 합의 사항을 고집했지만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 이 결정을 빠르게 번복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면서 어느 정도 유가 하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금을 절약하고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 미국 셰일 업체들은 드릴링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하지 않은 예비 유정인 DU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지만 최근 DUC 인벤토리가 급감하면서 실질적인 원유 재고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시추 활동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의 SPR 방출 정책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유가 급락으로 내년도 투자 예산이 오히려 감소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이는 잠재적으로 내년에 훨씬 더 심각한 원유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함께 미국 석유 시추기 수도 지난 1년 동안 거의 2배로 늘어났지만 셰일 유정의 특성상 새로운 유정은 첫 해의 생산량의 3분의 1이 감소할 정도로 엄청난 감소율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석유 시추기의 숫자로 생산량 증가를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생산량은 여전히 코로나 전보다 11% 정도 낮고 역대급으로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일부 투자은행들이 내년 평균 유가 예상을 낮춘 것에 비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셰일 업체들이 최근 가격 하락 이후 생산 증가에 대해 심중한 접근 방식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023년 브렌트유 벤치마크를 평균 85불로 예상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유가가 80불 이상으로 회복되려면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오미크론에 의한 공식적인 희생자는 없고 전염력은 델타 대비 높아 보이지만 치명률은 낮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도 전파력이 강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JP모건은 새 보고서에서 브렌트 유가가 2022년에 배럴당 125불, 그리고 2023년
2024년에는 배럴당 150불에 이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JP모건의 2023년 평균 유가 예상은 82불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오버슈팅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시장에 신속히 추가될 수 있는 오펙의 여유 용량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내년에 하루 200만 배럴에 불과하다고 추정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가정하는 예비 용량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JP모건은 오펙의 예비 생산 능력은 총 생산 능력의 4%에 불과하며, 이는 1995년에서 2020년 사이의 예비 용량이었던 평균 14%에서 감소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우리에게 여유 용량이 없습니다 라는 시나리오가 왔을 때 유가가 오버슈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JP모건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가가 7월에 145불에 도달했을 때 연말까지 200불 이상 갈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유가는 연말에 36불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참고로 에너지정보국 EIA는 오펙 플러스와 미국 셰일 그리고 기타 비오펙 국가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브렌트유가 내년에 연간 평균 배럴당 72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천연가스 시장. 올해 천연가스 시장은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현물 계약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영국에 이르는 수많은 에너지 소매 업체들이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더 높은 가격은 저장시설에 천연가스가 평소만큼 보충되지 않았음을 의미했으며 이제는 그 재고마저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극한의 겨울 날씨가 예상된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노드스트림2 송유관이 가동을 시작하면 유럽의 하늘 높은 천연가스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 규제기관의 승인과 유럽연합 당국의 검토를 기다리는 중인데 관료주의와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의 무력 시위 등에 휩싸이면서 승인 절차는 최악의 경우 2022년 봄이나 여름까지 연기될 수 있고 이는 대량 공급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더 많은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는 푸틴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노드스트림2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러시아 가스회사 가즈프롬의 행보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석탄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야심찬 기후 목표 추진과 발맞춰 LNG 수입을 꾸준히 늘리면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LNG 세계 최대 수입국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초과할 것이며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에너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 궁극적으로 일부 석탄을 대체해야 하므로 분명히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듯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 세계 주요국들의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모잠비크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최종 투자 결정을 위해 경쟁하는 LNG 수출 프로젝트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정부가 12빌리언 달러 규모의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추진하는 스카보로 유전 개발을 승인해준 것 또한 이런 LNG 열풍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호주와 일본 정부는 다가올 미래에 올해 같은 천연가스 부족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천연가스 업스트림과 LNG 공급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LNG, 벤처글로벌 LNG, 텔루리안 등의 사업자들이 제안한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느라 분주했으며 내년에 공사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빈 패스 LNG 터미널의 6번째 트레인과 캘커슈 패스 LNG에 대한 시운전 프로세스가 시작됐으며 이제 첫 화물을 언제 보낼 것인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에 따르면 처음으로 LNG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 겨우 4년 만에 미국은 세계 3위의 LNG 수출국이 되었고 이르면 내년에 카타르와 호주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인 캘커슈 패스 LNG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미국의 7번째 LNG 수출 터미널이 될 예정이고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현재 텍사스에 건설 중인 골든 패스 LNG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현재 미국 천연가스 공급량의 거의 20%까지 LNG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이나 아시아와 달리 미국 내 겨울 기후가 12월까지 대체로 온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꼭대기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앞으로 미국의 LNG 수출 한계 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글로벌 가격과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유럽과의 재고 확보 경쟁과 추운 겨울 날씨 예상 덕분에 내년 1월에 아시아 천연가스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아시아로 65척 정도의 LNG 운반선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서부 해안에 수출 터미널이 없는 미국의 특성상 파나마 운하의 혼잡을 야기시킬
일으킬 뿐 아니라 미국 LNG 수출의 최대 가용 용량인 65에서 70척 규모에 육박하는 범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터미널 완성으로 그 한계 용량이 상승하게 된다면 미국 천연가스 가격 역시 미국 기후변화에 따른 미국 수요 영향에서 벗어나서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파나마 운하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캐나다 서부 해안의 로열 더치 쉘의 주도로 건설 중인 LNG 캐나다 사업이 완성된다면 캐나다 서부 몬트니 지역 천연가스 생산자들 또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연가스는 CO2보다 더 위험하다는 메탄의 배출로 인해 온실가스를 억제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에 위협을 주기는 하지만 석탄보다 오염이 덜하고 무엇보다 분루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로 전환되는 과도기 동안 앞으로 적어도 몇십 년 이상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세계는 에너지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더 많은 LNG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LNG 수요는 2030년까지 현재보다 최대 50%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간 최소 7,300만 톤의 신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석유 수요는 최근 평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석탄 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